잘하고 좋은 꿈 꾸거라. 포근해? 오케이. 꿈꾸는 구두. 구두거리의 아침. 남쪽으로 가는 첫 기차가 막 출발했어요. 기주씨는 육교 위에 멈춰서서 달리는 기차 꽁무니를 바라봤어요. 기차 시간은 늘 정확하다니까. 기주씨는 중얼거리면서 가게를 향해 서둘러 걸음을 뗐어요. 기주씨는 서울역 첫차 시간에 맞춰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어요. 50년 동안 그래왔지요. 기주씨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다른 가게 앞을 지나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다들 신나게 일을 시작할 시간인데 일감이 줄어들었으니. 기주씨는 걸으며 오래전 풍경을 떠올렸어요. 기주씨가 젊었을 때 이 거리에는 구두 가게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가게 위층은 죄다 구두 공장이었지요. 가게마다 구두를 사러 온 사람들로 아침부터 북적였어요. 공장들은 밤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요. 이곳 구두장이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구두는 기차에 실려 우리 땅 곳곳에 팔려나갔어요.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 여기서 만든 구두를 신는다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 옛날 이야기랍니다. 이제는 큰 공장에서 기계가 척척 구두를 만들어내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구두를 만들어 판다는 것도 잘 몰라요. 이 거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히고 있어요. 기주씨는 기주재와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가게 진열장에는 기주씨가 만든 가죽 구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자, 오늘도 시작해보자. 기주씨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먼저 빗질부터 해요. 가게 앞까지 깨끗하게 쓸고 진열장에 놓인 구두를 하나하나 마른 걸레로 닦아요. 그러고는 음악을 틀고 작업대 앞에 서요. 오늘은 우리 선우 구두를 만들어 볼까? 기주씨는 가죽을 펼쳐 구두 모양대로 오려냈어요. 수천 번도 넘게 한 일이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요. 바느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주씨는 구두를 만들 때는 구두 생각만 하지요. 음악 소리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한참 뒤 기주씨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가게 밖을 바라봤어요. 나이든 남자가 진열장을 힐끗 보고는 지나가 버리네요. 기주씨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구두를 만들어요. 여기가 발에 꼭 맞는 신발을 만드는 곳인가요? 한 할머니가 문을 열고 고개를 쑥 들이밀며 물었어요. 기주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잘못 안 거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곱게 화장한 할머니는 가게 안을 훑어보았어요. 할머니는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왔다고 했어요. 구두를 맞추러 서울까지 온 건 처음이라면서요. 할머니는 슬리퍼 신은 발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내 발에 맞는 구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예쁜 치마 한 번을 못 입었어요. 치마에 슬리퍼를 신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 발 좀 볼까요? 양말 벗어보세요. 기주씨는 할머니 발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왼발 새끼 발가락이 꺾인 것처럼 삐죽 솟아 있었지요. 구두를 신으면 새끼 발가락이 눌려서 많이 아팠을 거예요.
기주 씨는 할머니가 얼마나 걷기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주 씨는 일부러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했어요. 손님 발에 딱 맞는 구두를 만들어 드릴게요. 기주 씨는 밀가루 반죽처럼 말랑말랑한 발판을 가져와 할머니 발을 찍었어요. 발 모양과 똑같이 본을 떠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내 발에 딱 맞는 구두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아,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양말 신은 것처럼 편한 구두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새 구두 신는 날 예쁜 옷도 한 벌 사 입어야겠네요.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선우가 준 초대장. 오늘 기주씨는 종일 가게 밖을 힐끔거렸어요. 해질녘에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가게에 들어서자 기주씨가 불이 나게 일어났어요. 선우 왔구나! 기주씨가 환하게 웃었지요. 엄마 손을 꼭 잡은 아이는 쑥스러운지 작은 목소리로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늦었죠. 선우 학원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제야 왔어요. 선우 엄마가 미안해하자 기주씨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어요. 기주씨는 쭈뼛대는 선우에게 미리 사놓은 음료수를 줬어요. 그러고는 구두 상자를 가져와 선우 발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선우는 음료수병을 손에 꼭 쥔 채 구두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선우야, 네 구두야. 신어보렴. 기주씨가 구두 상자에서 까만 구두를 꺼냈지요. 선우는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고 조심스럽게 구두에 발을 꿰었어요. 어때? 한번 걸어봐. 기주씨와 선우 엄마가 동시에 말했지요. 선우는 머뭇거리면서 걸음을 뗐어요. 가게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는 선우를 기주씨도 선우 엄마도 긴장한 얼굴로 바라봤어요. 선우가 멈춰서자 선우 엄마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선우야, 어때? 발이 편해? 응, 정말 편해요. 선우는 보란듯이 발을 콩콩 굴렀어요. 기주씨는 선우 앞에 쪼그리고 앉아 구두 앞골을 손으로 살짝 눌러봤어요. 불편한 데는 없고? 네! 선우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우 엄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우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선우가 발을 다친 뒤로 다시는 딱딱한 가죽 구두를 못 신을 줄 알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주씨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게 밖을 내다봤어요. 기주씨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요. 주책이지. 늙어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샌다니까. 선우는 새 구두를 신고 가게를 나섰어요. 기주씨가 가게 밖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그런데 총총 걸어가던 선우가 갑자기 뒤돌아서 뛰어왔어요. 뛰다가 넘어질라! 기주씨가 소리쳤어요. 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와 기주씨한테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기주씨는 선우가 건넨 봉투를 얼결에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카드에 해바라기 피아노 학원 정기 발표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해바라기 피아노 학원 정기 발표회 날짜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한마음 청소년회관 강당 아이들이 만드는 행복한 음악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주씨가 영문을 몰라 선우를 빤히 봤어요. 이걸 왜 나한테 주냐? 음악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가게에 늘 피아노 연주곡을 틀어놓으시잖아요. 저도 피아노를 배우는데 발표회에 나가요. 이번에는 새 구두 신고 피아노 연주할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할아버지도 꼭 보러 오세요. 피아노 연주를 한다니 대단하구나. 기주 씨는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지만 발표회에 가겠다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가게 문을 닫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주 씨는 멀어지는 선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피아노를 치는구나. 그래, 나도 피아노를 치고 싶었지. 기주 씨는 어린 시절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기주 씨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옷가게의 한 귀퉁이가 아버지 가게였지요. 아버지는 그곳에서 온종일 쪼그려 앉아 일했어요. 손님들이 가져온 구두에 밑창을 갈아주고 찢어진 구두를 꿰맸지요. 기주 씨는 10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왔어요.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 가게로 가서 잔심부름을 하고 어깨너머로 일을 익혔어요. 아버지는 종종 기주 씨한테 말했어요. 사람은 말이야, 기술을 배워야 한다. 너는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렴. 사람들이 네가 만든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니? 기주 씨는 아버지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주 씨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기주 씨는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요. 가게가 있는 건물 2층에는 피아노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정말 좋았거든요. 어린 기주 씨는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이 무척 부러웠어요. 하루는 피아노 학원에 올라가 남몰래 피아노를 훔쳐보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기주 씨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나중에 꼭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렇지만 기주 씨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껏 매일 구두를 만드느라 피아노 앞에는 앉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하루. 기주 씨는 선우가 준 초대장을 작업대 옆에 붙여놓았어요. 일을 하다가도 가끔 한 번씩 초대장을 물끄러미 쳐다봤지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닫고 갈 수는 없지. 기주 씨는 바쁘게 손을 움직였어요. 오늘 만들 구두는 다른 나라에 사는 김영석 씨의 구두예요. 김영석 씨는 기주제와 단골 손님이에요. 오래전부터 한국에 올 적마다 기주 씨 가게에 들러 구두를 주문했어요. 한국에 오지 못할 때는 전화로 구두를 주문했고요. 그러면 기주 씨가 구두를 만들어 우편으로 붙여주었어요. 기주 씨는 창고에 들어가 김영석 씨의 발 모형을 찾았어요. 창고에는 수백 개의 발 모형이 있어요. 그 중에는 한 번 구두를 만들고 오지 않는 손님 것도 있지만 김영석 씨처럼 여러 번 구두를 만들어간 손님들의 발 모형이 더 많답니다. 기주 씨는 빽빽하게 놓인 발 모형들을 바라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들 편안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 내 구두를 신었던 손님들도 다들 나처럼 나이가 더 들었겠구나. 기주 씨는 김영석 씨의 발 모형을 가져와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밤늦도록 구두를 만들었지요. 기주 씨는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른 뒤에야 손을 멈췄어요. 기주 씨는 자신이 만든 구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봄에 아주 잘 신으시겠네. 구두야, 봄날 좋은 곳으로만 모시고 다니렴. 마침 라디오에서는 베토벤의 봄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기주 씨는 연주곡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리고 음악이 끝나고 나서야 가게 문을 닫았어요. 다른 가게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미 다들 집에 돌아갔나 봐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기주 씨는 이곳에서 가장 늦게 가게 문을 닫은 거예요. 기주 씨는 가로등 불빛을 올려다보고는 걸음을 뗐어요. 기주 씨는 천천히 걸으면서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오는 손님도 있으니 늦지 말아야 해. 사실 기주 씨는 단 한 번도 늦게 나온 적이 없는데도 자꾸 그 말을 되풀이했지요. 그러다가 기주 씨는 퍼뜩 깨달았어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똑같았다는 것을요. 해 뜨기 전에 집에서 나와 가게 문을 열었고 달이 뜨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지요. 기주 씨는 육교 위에 멈춰서서 텅 빈 기차역을 바라봤어요. 나는 기차처럼 살았구나. 같은 길로만 시간에 맞춰 내달렸어. 기주 씨는 자기 발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운동화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기주 씨는 기차 바퀴처럼 단단하게 걸어온 발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50년 동안 구두를 만들었는데 정작 내 구두 한 켤레를 못 만들었구나. 기주 씨는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기주 씨는 낡은 운동화를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를 위한 구두 한 켤레쯤은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특별한 외출. 며칠이 지났어요. 기주제와 앞을 지나던 사람이 우뚝 멈춰 섰어요. 기주제와협 서울제와 주인이지요. 그는 기주제와 문이 닫힌 걸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 이 형님이 웬일로 가게 문을 닫았대? 서울제와 주인은 빛나구두 주인을 불러 물었어요. 오늘 기주 형님 왜 안 나오신 거야? 나도 모르지. 이런 일은 통 없었는데. 이상하네. 빛나구두 주인은 제일구두수선 주인을 불러 물어봤답니다. 제일구두수선 주인은 지구구두 주인을 불렀고요. 그렇게 줄줄이 불러서 구두거리 사람들이 기주제와 앞에 다 모였지요. 누군가 말했어요. 전화해서 물어보자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빛나구두 주인이 기주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기주 형님, 지금 어디세요? 빛나구두 주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두 통화를 하는 아저씨의 입만 바라봤어요. 곧 빛나구두 주인이 전화를 끊고는 말했어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봐. 기주 형님이 오늘 어디에 가실 때가 있다고 하지 뭐야. 빛나구두 주인 말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되물었어요. 진짜? 네, 진짜예요. 오늘 기주씨는 가게 문을 열지 않고 다른 곳에 간답니다. 저기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새 구두를 신은 사람이 보이죠? 구두에서 번쩍번쩍 광이 나네요. 새 구두를 신어서 그런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발걸음이 가벼워요. 저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기주제와 주인 기주씨예요. 기주씨가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직접 만든 새 구두를 신고 가는 곳은 해바라기 피아노 학원 정기 발표회를 하는 강당이에요. 강당에는 벌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기주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강당 안으로 들어가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이런 발표회에 온 게 처음이라서 자꾸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곧 발표회가 시작되었어요. 기주씨는 눈을 꼭 감고서 아이들의 연주를 들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피아노 학원에서 흘러나오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때처럼 말이에요. 낯익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기주씨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고는 무대 위로 올라가는 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봤지요. 자기가 만든 구두를 신은 선우가 성큼성큼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어요. 선우가 피아노 의자에 앉자 기주씨는 혼잣말로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선우야, 잘하렴. 선우는 의젓하게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어요. 기주 씨는 선우의 손놀림을 놓치지 않고 봤어요.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듯 옮겨다니는 선우의 손가락을 보면서 감탄했지요. 잘하네, 잘해. 선우가 연주를 끝내자 기주 씨는 벌떡 일어나 손뼉을 쳤어요.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구두장이의 꿈. 선우가 기주 씨를 발견하고 후다닥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제 연주 들으셨어요? 그래, 정말 잘하더구나. 기주 씨는 선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선우 엄마는 기주 씨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선우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덕분에 자기도 구두를 신고 연주한다면서 좋아했어요. 제 평생 처음 본 연주회인데 정말 훌륭했습니다. 기주 씨는 선우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지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선우야, 오래오래 피아노 연주를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렴. 기주 씨 말에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꿈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꿈을 꼭 이루거라. 기주 씨는 선우를 보면서 어릴 적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렸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주 씨는 동네에 있는 피아노 학원 앞에 멈춰 섰어요. 평소에 골목을 오가며 늘 지나치던 곳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툴게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나도 내 꿈을 이루어보자. 기주 씨는 피아노 학원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갔어요. 요즘도 기주 씨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청소를 하고 음악을 틀어놓지요. 음악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면 기주 씨는 일을 시작합니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음악을 듣고 이렇게 묻곤 해요.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시네요. 그러면 기주 씨는 이렇게 대답해요. 피아노 연주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도 배우고 있지요. 정말이요? 손님들은 하나같이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배운다는 말에 깜짝 놀라지요. 그러면 기주 씨는 허허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해요. 제 꿈이 피아니스트거든요. 여러분도 구두거리에 가면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평생 구두를 만든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구두장이 피아니스트. 정말 멋지지 않나요? 생각술술 약. 구두장이 피아니스트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적고 기주 씨가 피아노를 배우게 된 날의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보기 감탄했어요. 들어갔어요. 떠올렸어요. 시작했어요. 1. 선우야 잘하렴. 선우는 의젓하게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어요. 2.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주 씨는 동네에 있는 피아노 학원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갔어요. 3. 기주 씨는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듯 옮겨다니는 선우의 손가락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4. 기주 씨는 선우를 보면서 어릴 적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렸어요. 구두장이 기주 씨의 꿈은 피아니스트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꼭 직업이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적어볼까요? 내 꿈은요. 어휘술술 약.
꿈꾸는 구두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기주 씨가 젊었을 때 이 거리에는 구두 가게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가게 위층은 죄다 구두 공장이었지요. 죄다.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를 뜻하는 말이에요. 예시. 친구에게 고민을 죄다 털어놓았어요. 2. 가게 진열장에는 기주 씨가 만든 가죽 구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가지런히. 여럿이 있는 것을 나란하거나 고르게 두는 모양을 말해요. 예시. 수건을 가지런히 개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3. 바느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주 씨는 구두를 만들 때는 구두 생각만 하지요. 마찬가지. 사물의 모양이나 일이 돌아가는 모습이 거의 같은 것을 뜻해요. 예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온종일 비가 왔어요. 기주 씨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피아노 연주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주 씨의 모습과 어울리는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걸음, 발, 마디, 발자국.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리는 거리의 단위로 천리는 약 400km예요. 자동차가 없었던 옛날에는 걸어서 천리까지 가려면 꼬박 나흘 밤낮을 걸어야 했어요. 이렇게 먼 거리라도 한 걸음부터 내디뎌야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기주 씨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피아노를 배우기로 한 것처럼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심기일전. 어떤 계기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는 것. 마음심, 틀기, 한일, 구를전. 마음의 틀이 아예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어떤 동기로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이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뜻해요. 기주 씨는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고 싶었지만 막상 배울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선우의 연주회를 계기로 심기일전에서 피아노를 배우기로 하지요.